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출마 선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사람은 추경호, 주호영, 유형아, 최은석 의원 등인데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윤어게인과의 절연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응원했던 그분들과 등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곧 우리 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그들과 결코 절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에 제소한 그는 배현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에너지, 방산, 교육 3대 전략을 내세워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언급하면서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체질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시민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공동체의 책임을 선택했던 도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자유우파의 성지 대구에서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린 역사가 아니었다면서 우리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구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도시였다면서 그 정신이 대구를 자유우파의 성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였다면서 박정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선 고속도로를 닦으려 할 때 길바닥에 누워 반대하던 정치인들을 뛰어넘어 대동맥을 건설했고 독일에서 외자를 유치해 기간산업의 기반을 닦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던 대구가 지금은 대한민국의 갈라파고스가 됐다면서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지만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는 도시, 과거를 팔아 현재를 사는 도시가 됐다면서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경제해법으로 먼저 미래는 에너지의 시대라며 대구를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도시로 만들고 AI, 데이터, 로봇, 반도체 등 신산업이 꼽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구를 방산산업의 기지로 만들겠다면서 제조, 기계, 소재산업을 방산을 떠받치는 후방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수출, 서비스, 물류로 이어지는 전방산업까지 생태계를 완성하겠다. 판교 테크노밸리 이상의 혁신 집적지를 현실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구를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전국과 세계에서 유학을 오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만든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대구의 새 100년은 단군 이래 가장 똑똑한 2030 청년, 시민과 함께 새로운 번영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자신은 30년 넘게 언론인으로 일하며 관찰, 분석, 대안을 제시했고 경영진으로 일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민했다면서 정부 부처 기관장으로 일하며 국회 상임위에서 국가의 방향을 고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2차례 이상 전쟁 현장에 있었지만 폭우처럼 쏟아지던 공습을 뚫고 살아나왔다며 아마 대구를 1인당 지역 총생산 꼴찌에서 탈출시키려는 미션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저를 살려둔 것이 아닌가 생각돼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민들께서 저를 대구시장으로 선택해 주신다면 대구가 위풍당당하게 우뚝 서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처럼 잘 살기 위한 혁명, 수출혁명, 새마을혁명,
대구 정신을 살리는 혁명을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1961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모두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죠. 대구 신명여고를 졸업했고 경북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MBC 기자로 들어가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종군 기자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MBC에서 보도본부장 등 주요 보직과 대전 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의 제1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이재명 정권 들어서 2025년 9월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관 폐지와 함께 자동으로 면직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하기도 했지만은 그거는 헌재에서 기각됐죠. 또 사실상 이진숙을 찍어내기 위해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자신을 겨냥한 표적입법이자 숙청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인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마는 과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우선 가장 치열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가 주목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의 대구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다른 현역 국회의원들을 다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현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가운데 많은 자유파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정치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른바 윤어게인과의 절연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결코 절연할 수 없습니다. 윤어게인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며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던 평범한 국민이자 우리 당을 지탱해온 소중한 당원들의 자발적인 외침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를 응원했던 분들을 귀하게 모시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입니다. 그분들과 등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곧 우리 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저는 기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배가 가라앉는다고 동료들을 버리고 떠났던 이들을 당시 그들이 세운 소위 바른정당의 결말이 어땠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의리 없는 이들이 모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당을 흔들고 장동혁 대표를 압박하며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당은 단순히 권력을 쫓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당은 의리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주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을 획득해 국민께 보답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를 믿어준 국민과 동료들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는 의리의 정치이자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라면서 정치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진실은 화려한 브리핑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통해서 기울어진 운동장 브리핑의 횟수가 진실의 크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현진은 기자 브리핑 및 다수의 미디어 인터뷰 노출을 하고 있지만 이상규 위원장 본인은 화려한 브리핑도 언론 플레이도 하지 않았다면서 저들은 1%의 파편화된 사실에 99%의 거짓 선동을 섞어 국민을 호도한다. 발언권의 차이를 이용해 세상을 흔들 수 있다고 믿겠지만 데이터와 증거는 브리핑룸이 아닌 기록 속에 남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또 허위사실 유포의 끝은 엄중할 것이라면서
제가 제출한 윤리위 제소 내용은 이미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편집된 선동은 잠시 눈을 가릴 수 있겠지만 그 거짓의 후과는 반드시 본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배현진의 서울시당 사당화에 대한 고발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이번 고발의 핵심은 배현진 위원과 그에 동조하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에 의한 서울시당 사당화이다. 이는 위기에 의한 조직 사유화이며 공천 시스템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저는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으며 끝까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규 위원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욕심이 없는 정치인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 너희는 올바름 이외에 그 어떤 사익도 바라지 않는 정치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 우리 정치는 스피커가 큰 사람이 이기고 권력을 쥔 사람이 진실을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불공정한 게임을 끝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각오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 아이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세상, 죽도록 일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이 대접받는 나라를 위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 이룰 것이 없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인지 똑똑히 지켜보기 바란다. 거짓과 선동의 말로가 얼마나 처참한지 나는 끝까지 싸워 증명해낼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배현진이 윤리위에 제소된 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한동훈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왜곡했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이상규 위원장이 배현진을 제소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배현진이 자신을 비판하는 연세든 네티즌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공격하면서 그 네티즌의 손녀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소위 아동 사진을 함부로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단순히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2건 외에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천박하다 이런 식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지난 1월에 굶어 죽어서 얻을 것이 없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 이렇게 모두 지금 4건으로 제소된 상태입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배현진은 자기 행동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만약 다음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가처분 신청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현진이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거기에 소위 서울시당 윤리위원회 김경진, 역시 한동훈 제명을 반대했던 그 김경진이 최근 윤리위원장,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 됐죠. 그 서울시당 윤리에서는 고성국 박사에 대해서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를 바로 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성국 박사의 그 은행, 지금 배현진이나 서울시당의 그 김경진이 문제 삼고 있는 고성국의 은행과 지금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배현진의 여러 가지 행동, 과연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 그럼 판단해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배현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성국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라는 엄청난 중징계를 때려놓고 자기는 다음권 정지 이상 내리면 바로 가처분 신청하겠다. 그리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배현진의 행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